수면 유도와 힐링 체험을 위한 낭독 소설 듣기. 우리들의 첫 번째 월요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면 유도와 힐링 체험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낭독 소설 듣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소파에 기대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부터 저희 황금복 주머니 사연 오디오북이 낭독해드리는 소설 내용에 귀 기울이고 계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낭독에 앞서 화면 우측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뜻하지 않은 큰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빌어드리겠습니다.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마지막 날이었다. 이재주는 33년 동안 앉았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났다. 책상 서랍을 비웠다. 별것 없었다. 볼펜 몇 자루, 명함 한 묶음, 오래된 업무 수첩, 그리고 맨 안쪽 구석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재주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23살의 박수연이었다.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다발을 안고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저 여자가 웃는 게 저렇게 환했구나. 재주는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퇴직 선물로 받은 화분을 들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오후 3시에 회사를 나섰다. 햇살이 이상하게 밝았다. 평일 오후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재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버스가 달렸다. 재주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8시였다. 수연이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재주는 소파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다. 어디 가요? 필라테스요. 몇 시에 와요? 몰라요. 점심도 밖에서 먹을 거예요. 문이 닫혔다. 재주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33년 동안 이 시간에는 항상 회사였다. 월요일 아침 8시는 항상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됐다. 재주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다. 커피 포트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싱크대를 열었다. 냄비들이 나왔다. 다시 열었다. 그릇들이 나왔다. 세 번째 칸을 열었다. 커피 포트가 있었다. 재주는 커피 포트를 꺼내 물을 채우려고 했다. 물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몰랐다. 눈금이 있었다. 영어로 쓰여 있었다. MAX라고 적혀 있었다. 맥스까지 채우면 되는 건지, 맥스까지는 채우지 말라는 건지 헷갈렸다. 재주는 대충 채웠다. 커피는 어디 있는지 몰랐다. 찬장을 전부 열었다. 커피가 세 종류였다. 캡슐 커피, 드립 커피, 믹스 커피. 재주는 믹스 커피를 꺼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주는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평일 낮의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비둘기 한 마리가 화단에서 뭔가를 쪼고 있었다. 재주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좋아했더라. 물이 끓었다. 재주는 믹스 커피를 탔다. 맛이 이상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았다. 그냥 다 마셨다. 오전 9시였다.
재주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홈쇼핑이 나왔다.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왔다. 채널을 돌렸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껐다. 핸드폰을 봤다. 알림이 없었다. 33년 동안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알림이 있었는데 재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 거실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다. 별 특징이 없었다. 수연이 돌아온 건 오후 2시였다.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왜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냉장고를 열었다. 라면 끓여줄게요. 됐어요. 배고프잖아요. 됐다고요. 수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재준 씨, 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준은 천장을 봤다. 글쎄요. 수연이 방으로 들어갔다. 재준은 소파에 남았다. 배가 고팠다. 그날 저녁 식탁이었다. 수연이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밥상이었다. 33년 동안 먹어온 밥상이었다. 재주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수연 씨, 왜요? 고마워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밥. 3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말이 조금 날카로웠다. 재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수연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 났다. 수연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20년 지기 김정아였다. 퇴직 다음 주 목요일, 수연은 정아를 만났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수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아야. 응.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해. 무슨 생각? 수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헤어질까 싶어. 정아가 컵을 내려놓았다. 재준 씨랑? 응.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됐어. 수연은 창밖을 봤다. 30년 동안 혼자였거든. 애들 키우는 것도 혼자, 집안일도 혼자, 크고 작은 결정도 혼자. 그 사람은 회사만 다녔어. 그게 다야. 정아가 말이 없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했잖아. 그 사람이 집에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밥 한 번 차릴 줄도 모르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나 쳐다보고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제일 힘들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30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정아가 천천히 말했다. 수연아, 그거 알아? 30년 동안 버틴 게 이제야 느껴지는 거야. 수연이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다. 근데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봐. 뭐든. 수연은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식어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수연은 잠을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재준이 자고 있었다. 30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사람. 수연은 생각했다. 정아 말대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안 되면 그때 결정하자.
수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뭔가 결정되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재준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다가 돌아섰다. 재준 씨, 왜요? 나 제안이 있어요. 재준이 고개를 들었다. 한 달만 다시 사귀는 척 해봐요. 재준이 표정이 굳었다. 뭐요? 퇴직 기념으로요. 우리 이제 시간 있잖아요. 한 달만. 진짜 이별하기 전에. 재준이 한참 수연을 봤다. 진짜 이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몰라요. 그냥 해봐요. 싫어요? 재준이 말이 없었다. 수연이 기다렸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수연이 조금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아니, 오래 못 본 웃음이었다. 그거야 재준 씨가 생각해 봐야죠. 수연이 방으로 들어갔다. 재준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봤다. 식기 전에 마셔야 했다. 다시 사귀는 척. 재준은 그 말을 며칠 동안 생각했다. 사귄다는 게 뭔가. 30년 전에도 딱히 뭔가를 한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만났다. 밥 먹었다. 영화 봤다. 결혼했다. 그게 다였다. 재준은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법. 결과가 쏟아졌다. 꽃 선물하기. 깜짝 이벤트. 데이트 코스. 손편지. 재준은 화면을 내렸다. 일단 꽃이었다. 꽃집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다. 재준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꽃 냄새가 났다. 재준은 두리번거렸다. 장미, 튤립, 수국, 백합. 뭔지는 알았다. 어떤 걸 사야 하는지는 몰랐다. 젊은 꽃집 사장이 다가왔다. 어떤 거 찾으세요? 꽃이요. 어떤 꽃이요? 그냥 꽃이요. 선물할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내요. 아,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요. 꽃집 사장이 잠깐 재준을 봤다. 이거 어떠세요? 요즘 많이 나가는 거예요. 흰 꽃이었다. 재준은 그걸 집어들었다. 이걸로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수연에게 내밀었다. 수연이 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표정이 묘해졌다. 재준 씨, 왜요? 이거 국화예요. 그래서요. 국화는 장례식 꽃이에요. 재준이 굳었다. 수연이 웃음을 참았다. 참다가 터뜨렸다. 소파에 앉아서 배를 잡고 웃었다. 재준은 서 있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 웃었네요. 이렇게. 재준이 뭔가 할 말을 찾다가 그냥 소파에 앉았다. 수연이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준은 그 웃음을 오래 들여다봤다. 저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수요일 오전이었다. 수연이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같이 가요. 어디요? 수채화 수업이요. 내가 왜요? 등록했어요. 이미. 나도요? 재준 씨도요. 재준이 가방을 봤다. 언제요? 퇴직하기 전에요. 혹시 몰라서. 재준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일어섰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이었다. 수강생은 6명이었다. 전부 50대 이상이었다. 재준이 유일한 남자였다. 강사는 40대 초반 여자였다.
이름은 윤선주였다. 처음 오신 분들이죠? 어서 오세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못 그렸으니까요. 제주는 팔레트와 붓을 받았다. 낯설었다. 옆에 수연이 앉았다. 30년 동안 집에서는 항상 다른 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팔꿈치가 닿을 거리였다. 그것도 낯설었다. 선주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색을 느끼는 거예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보이는 대로 그냥 칠해보세요. 제주는 붓을 잡았다. 어떻게 잡는 건지 몰랐다. 수연이 보지 않고 말했다. 연필 잡듯이 잡으면 돼요. 제주는 수연을 봤다. 수연은 이미 붓을 움직이고 있었다. 파란색이 번졌다. 예뻤다. 제주는 자기 종이를 봤다. 그리고 붓에 파란색을 묻혔다. 쓱 그었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진했다. 번졌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제주는 붓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선주가 말했다. 처음엔 다 이래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여요. 재준이 물었다. 뭐가요? 선주가 웃었다. 빛이요. 색안에 빛이 있거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림이 달라져요. 재준은 그 말을 들었다. 색안의 빛. 재준은 다시 붓을 잡았다. 수업이 끝날 때쯤 재준은 종이 한 장을 다 썼다. 뭔지 알 수 없는 그림이었다. 수연이 옆에서 봤다. 뭐 그린 거예요? 나무요. 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준은 수연의 종이를 봤다. 파란 하늘이 있었다. 하얀 구름이 있었다. 아래에 빨간 지붕집이 있었다. 작고 예뻤다. 잘 그리네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칭찬을 들을 줄 몰랐는지 잠깐 멈췄다. 고마워요. 짧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봤다. 재준도 다시 자기 그림을 봤다. 나무는 아무리 봐도 나무 같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다음 주에 또 오면 됐다. 수연의 생일이었다. 재준은 전날 밤부터 생각했다. 30년 동안 수연 생일에 뭘 했나? 케이크를 산 것 같기도 했다. 안 산 것 같기도 했다. 외식을 한 것 같기도 했다. 집에서 먹은 것 같기도 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다. 재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영상이 나왔다. 재료가 필요했다. 두부, 애호박, 양파, 된장, 멸치, 다시마. 재주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수연이 깨기 전에 마트에 다녀왔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뭘 얼마나 사야 하는지 몰라서 다 2개씩 샀다. 부엌에 혼자 섰다. 영상을 틀었다. 멸치 다시마 육수부터였다. 멸치를 볶아야 했다. 프라이팬을 꺼냈다. 불을 켰다. 멸치를 넣었다. 탔다. 다시 했다. 이번엔 불을 줄였다. 멸치가 노릇해졌다. 됐다.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었다. 끓였다. 된장을 풀었다. 두부를 썰었다. 손이 베일 것 같았다. 두부가 제각각이었다. 어떤 건 컸고 어떤 건 작았다. 괜찮았다. 맛은 똑같을 거였다. 애호박을 썰었다. 양파를 썰었다. 눈물이 났다. 양파 때문이었다. 다 넣고 끓였다. 간을 봤다. 짰다. 물을 더 넣었다. 싱거웠다.
된장을 더 넣었다. 짰다. 재주는 냄비를 바라봤다. 그냥 내놓기로 했다. 밥도 했다. 밥솥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다. 버튼이 너무 많았다. 취사 버튼을 찾는데 3분이 걸렸다. 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2개, 깍두기. 깍두기는 사온 거였다. 수연이 부엌 쪽을 기웃거리더니 식탁 앞에 섰다. 표정이 묘했다. 재준 씨가 차린 거예요? 예. 혼자요? 예. 수연이 된장찌개 앞에 앉았다. 한 숟가락 떴다. 맛을 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재준이 물었다. 맛없어요? 수연이 2번째 숟가락을 떴다. 아니요. 3번째. 맛있어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눈이 약간 빨개져 있었다. 다 먹을 거예요. 재준은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자기도 숟가락을 들었다. 먹어보니 짰다. 그래도 다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뒤였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재준이 먼저 일어섰다. 내가 할게요. 됐어요. 생일인데요. 수연이 멈췄다. 재준이 수연 자리에서 앞치마를 가져와 어색하게 둘렀다. 앞뒤가 반대였다. 수연이 다가와 돌려줬다. 이쪽이 앞이에요. 손이 닿았다. 2 사람 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수연이 소파에 가서 앉았다. 재준이 설거지를 했다. 느렸다.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았다. 수연은 그냥 뒀다. 나중에 다시 하면 됐다. 수채화 수업이 끝난 날이었다. 선주가 말했다. 2 분 오늘 같이 오셨어요? 부부세요? 재준이 말하기 전에 수연이 말했다. 예. 선주가 웃었다. 진짜 보기 좋다. 부부가 같이 뭔가 배우러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재준이 말했다. 커피 마시고 갈까요? 수연이 잠깐 재준을 봤다. 좋아요. 카페에 마주 앉았다. 2 사람 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수채화 수업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오랜만에 뭔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수연이 커피잔을 감쌌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뭔가 처음 배울 때 설레는 게 있잖아요. 수연 씨는 꽃 배울 때도 그랬어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알아요? 내가 플로리스트 공부했던 거 알죠? 결혼 전에 꽃집에서 일했잖아요. 수연이 잠깐 말이 없었다. 맞아요. 그때 진짜 좋았는데. 재준이 물었다. 왜 그만뒀어요? 수연이 창밖을 봤다. 결혼하고 나서 준서 생겨서요.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상황이었고 재준 씨는 항상 야근이었고 어쩔 수 없었어요. 재준이 커피를 마셨다. 그게 하고 싶었어요? 계속. 수연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당연하죠. 그게 내 꿈이었는데요. 재준이 테이블을 봤다. 미안해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갑자기 왜요? 그냥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건지. 수연이 한참 재준을 봤다. 물어본 적 없잖아요. 재준 씨가. 재준이 말이 없었다. 수연이 계속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몰랐겠죠.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생각을 못한 거겠죠. 그게 더 슬펐어요. 재주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한참 후에 재준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꽃집이요. 수연이 눈을 깜빡였다. 지금요? 나이가 몇인데? 53세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수연이 한참 재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진심이에요? 재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 농담을 했어요. 수연이 창밖을 봤다. 눈이 약간 빛났다. 생각해 볼게요. 카페 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재준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수연 친구 정아한테서 온 문자였다. 수연 핸드폰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 재준이 우연히 화면이 켜진 걸 봤다. 수연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이혼 말이야. 재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굴러다녔다. 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재준이 말했다. 문자 봤어요. 수연이 굳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켜져 있었어요. 수연이 말이 없었다. 이혼 생각한 거예요? 수연이 재준을 봤다. 언제부터요? 수연이 소파에 앉았다. 오래됐어요. 재준이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준이 물었다. 그러면 이 한 달짜리 다시 사귀는 척은 뭐예요? 수연이 테이블을 봤다. 마지막으로 해보려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정하려고요. 재준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요.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수연이 재준을 봤다. 어떻게요? 재준이 말을 찾았다. 그러니까 수연이 말했다. 30년 동안 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 있어요. 재준 씨가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재준이 굳었다. 당신은 항상 혼자 결정했잖아요. 수연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힘든지. 한 번이라도. 재준이 입을 다물었다. 수연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혔다. 재준은 텅 빈 거실에 서 있었다. 오래된 가구들, 수연이 고른 커튼, 수연이 사온 화분, 3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것을 수연이 채웠다는 걸 재준은 그때 처음 알았다. 혼자였다. 재준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수연한테 전화를 할까 했다. 뭐라고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말로 하면 될 텐데 입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다. 3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재준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볼펜이 있었다. 편지지는 없었다. 재준은 프린터 옆에 있는 복사용지를 한 장 꺼냈다. 식탁에 앉아서 볼펜을 잡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첫 줄을 썼다. 수연 씨에게 오래 생각하다 지웠다. 박수연에게 그것도 이상했다. 그냥 수연 씨 세 글자를 쓰고 또 오래 앉아 있었다. 뭘 써야 하는지 몰랐다.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쓰려니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재주는 썼다. 몰랐어요. 구겼다. 다시 썼다. 미안해요. 그것도 구겼다. 너무 짧았다. 세 번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주변도 다 그랬어서 밥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당신이 꽃집 일을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당신이 힘들 때 힘드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야 집에 혼자 있어 보니까 당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커피포트 위치도 몰랐어요. 된장찌개 간도 못 맞췄어요. 꽃도 장례식 꽃을 사왔어요. 그래도 웃어줘서 고마워요. 다 먹어줘서 고마워요. 30년 만에 옆에 앉아서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이 말이 3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인지 지금이라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수연 씨.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이재준 드림. 재준은 볼펜을 내려놓았다. 새벽 2시였다. 편지를 접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재준은 일찍 일어나 꽃집 앞에 섰다. 어제 그 젊은 사장이 나왔다. 또 오셨네요. 예. 오늘은 무슨 꽃이요? 재준이 말했다. 아내가 원래 플로리스트였어요. 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할 꽃으로 해주세요. 사장이 잠깐 재준을 봤다. 어떤 분이에요? 재준이 생각했다. 환하게 웃어요. 꽃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진짜 환해요. 오래전 사진인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웃어요. 내 때문에. 사장이 말이 없었다. 재준이 말을 이었다. 봄의 꽃 같은 사람이에요. 사장이 천천히 꽃을 고르기 시작했다. 라넌큘러스, 작약, 안개꽃, 유칼립투스, 분홍과 흰색으로만 골랐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꽃다발이었다. 이거 어때요? 재준이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예뻤다. 수연이 좋아할 것 같았다. 이걸로 할게요. 수연이 정아 집에 있다는 걸 재준은 알고 있었다. 정아 집 앞이었다. 재준은 배를 누르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잠깐 나와줘요. 오래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수연이 나왔다. 재준을 보고 멈췄다. 재준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번엔 장례식 꽃 아니에요. 수연이 꽃다발을 받았다. 재준이 편지를 꺼냈다. 읽어봐요. 수연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 자리에서 펼쳤다. 재준은 옆을 봤다. 읽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났다. 수연이 말이 없었다. 재준이 돌아봤다. 수연이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재준이 한 발 다가갔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 찬 얼굴로 웃고 있었다. 국화 사오던 사람이 이런 편지도 써요. 재준이 말이 없었다. 수연이 눈물을 닦았다. 집에 가요. 재준이 수연 옆에 섰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어깨가 나란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수연이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다.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재준이 부엌에 있었다. 뭔가 하는 것 같았다. 수연이 기웃거렸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뭐해요? 라면이요. 내가 할게요. 됐어요. 앉아 있어요. 수연이 식탁에 앉았다. 재준이 라면을 끓였다. 면을 넣는 타이밍을 몰라서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물 팔팔 끓을 때라고 나왔다. 스프를 먼저 넣었다. 면을 넣었다. 계란을 깼다. 껍데기가 들어갔다. 젓가락으로 건져냈다. 완성이었다. 그릇에 담아서 수연 앞에 놓았다. 수연이 한 젓가락 먹었다. 맛있네요. 재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된장찌개보다는 쉬워요. 수연이 웃었다. 재준도 웃었다. 두 사람이 같이 웃는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식탁 가운데 꽃이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수연이 말했다. 재준 씨, 왜요? 꽃집 해도 돼요? 재준이 라면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당연하죠. 겁나요? 솔직히 나도 퇴직하고 나서 첫날 겁났어요. 그래도 해봤잖아요. 수채화도 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수연이 재준을 봤다. 그게 같아요? 재준이 생각했다. 처음엔 다 이래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보인대요. 수연이 잠깐 있다가 웃었다. 선주 씨 말 기억해요? 재준이 라면을 먹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였다. 재준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뭔가를 들고 나왔다. 종이였다. 수채화로 그린 그림이었다. 수연이 받아들었다. 여자가 있었다. 얼굴이 있었다. 눈이 있었다. 코가 있었다. 웃는 입이 있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다. 선이 삐뚤었다. 색이 번졌다. 근데 웃고 있었다. 환하게. 수연이 그림을 봤다. 나예요? 재준이 말했다. 수업 때마다 몰래 봤어요. 옆에서. 수연의 눈이 다시 빨개졌다. 재준이 말했다. 못 그렸는데 당신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수연이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잠깐 있다가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에요. 재준이 손을 내밀었다. 수연이 그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잡은 손이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꽃 냄새가 났다. 라면 냄새도 났다. 재준이 말했다. 수연 씨, 왜요? 우리 오늘이 진짜 첫 번째 월요일인 것 같아요. 수연이 기대왔다. 살짝.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네요. 한 달 후였다. 작은 꽃가게가 열었다. 아파트 단지 상가 한 켠. 유리창 너머로 봄꽃들이 가득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봄날의 꽃가게.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재준이 들어왔다. 첫 손님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예. 뭐 드릴까요? 제일 예쁜 거로요. 누구한테요? 아내요. 수연이 웃었다. 환하게. 20대 사진 속 그 웃음이었다. 재준은 그 웃음을 봤다. 저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30년이 지나도 저 웃음은 그대로구나.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삐뚤빼뚤한 선, 번진 색, 환하게 웃는 얼굴. 수연이 꽃을 골라 재준에게 건넸다. 라넌큘러스, 작약, 안개꽃, 분홍과 흰색. 재준이 꽃을 받아들었다. 얼마예요? 수연이 말했다. 오늘 첫날이라 서비스예요. 재준이 꽃을 도로 수연에게 건넸다. 당신 가게에 당신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수연이 꽃을 받았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가게 밖으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꽃 냄새가 가득했다. 수연이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월요일은 사실 오늘인 것 같아요. 재준이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아니, 오래 못 본 웃음이었다. 매주 월요일이 첫 번째 월요일이면 되죠, 뭐. 봄이었다. 꽃가게 유리창 너머로 벚꽃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쯤 깊은 수면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수면 유도와 힐링 체험에 일단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수면을 취하지 못하셨더라도 화면 우측 아래 붉은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난 다음 본 영상 낭독을 처음부터 다시 청취하시면 먼저 체험하신 분들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되도록 자주 체험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자신도 모르게 불면증이 해소되는 효과를 보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차례의 수면 유도 체험을 통해서도 불면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황금복 주머니 사연 오디오북은 다음 시간에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면 유도와 힐링 체험을 위한 낭독 소설 듣기 우리들의 첫 번째 월요일을 마칩니다. 편히 쉬세요. 황금복 주머니 사연 오디오북